영상을 매일 제가 올리죠.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요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학원 영상을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거 뭐하러 하냐. 근데 유튜브가 아무리 대세라고 해봤자 그냥 유행일 뿐이다 라고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뭐 영상 관련돼서도 또 학원 수업 끝나고 나면 이 영상 제작하는 툴이라든가 또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시험을 해봤습니다. 음향 상태가 좀 떨어지거나 그래서 장비도 굉장히 좋은 거를 해봤다가 그 장비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상은 노후화 되더라고요. 교체하는 거를 그만두고요. 어디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영상의 내용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만 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여기서 제가 깜빡 간과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거는 다른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영상을 올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해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올려야 되는 거였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심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니즈를 못 맞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지금 이거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한 3개 정도 추가로 더 갖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익화된 것들이 있긴 한데 조금 이 부류랑 다른 거고 회사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굉장히 빠르게 다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한 1년간 했습니다. 그게 재작년 정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더 뉴튼 유튜브가 갑자기 툭 하고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구독자도 늘고, 그때 연습해놨던 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편집하는 시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기술 발달까지 했으니까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제가 길게 얘기를 하냐면, 사전에 이제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행동을 분리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 하고 싶어졌거나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생겼을 때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갑자기 시행한다고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예시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어졌어요. 이제 운동을 되게 잘하고 싶어지고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날 운동도 안 하고 있었던 애가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바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동을 바로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더 들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시작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서 몸이 망가지고 또 의지도 그만큼 안 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의지를 왜 갖냐고 물어보는데 의지의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를, 그러니까 심리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견디고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의지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그 의지와 흥미를 착각을 합니다. 흥미가 있으면 그래도 힘들어도 끌려가긴 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놀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직종이나 직업군에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용 좋아한다고 미용업 들어가서 그만두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리미리 생각이 들기 전부터 준비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선행증 해봐라, 수학도 미리 해봐라, 쓰는 것도 미리 해봐라 라고 하면 저쪽에서 이 상놈의 새끼들은 코딱지 파고 앉아있죠. 쳐다보면서 뭐 귀로 듣는지 콧구녕으로 듣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요즘에 이제 고1 애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2025학년도 지금 고1이 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동아리 활동 세특 잘 써준다는데 이거 하면 좋아요? 저거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한 방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지금이 3월 말일 정도 다 됐거든요. 이제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을 거예요. 시험이 안 나오면 네 동아리 활동의 세특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저 생명과학 동아리 들어갈 건데요. 그래? 그럼 생명 선행도 좀 하고 화학 선행도 좀 했어?
화학 선행을 왜 해요? 생명은 그냥 저 좋아해서 그냥 하는 건데 이거 세특 잘 써준대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꼭 생명공학과를 갈 거예요. 개그죠, 개그. 그 생명공학 동아리 어디를 가고 뭐 물리학 동아리, 화학 동아리, 수학 동아리, 무슨 동아리를 들어갔다고 네가 그 과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대학교에서 와서 며칠 동안 듣는 캠프 같은 거 있어요. 그 캠프에 참가하면 어머니들 중에 또는 아이들 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캠프를 참가하려고 학원을 빠집니다. 네 성적이나 챙기세요. 이게 선배들 얘기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2025년도 지금 고2가 된 친구들 중에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고1 때 성적 기준으로. 얘네들이 2025년 지금 고1 애들한테 함부로 충고하시거나 조언을 해주시면 안 된다. 니네들 입시가 달라요. 서로 다르고 2025년 고2 친구들은요, 제발 부탁인데 니네 내신이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힘들 겁니다. 특히나 이과 애들. 나대지 마시고요. 네 내실이나 다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 후배들 중에 만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극히 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거기 앞에서 괜히 나대지 마시고 네 공부나 제대로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인맥 넓히고 전공도 잘 선택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고2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1 애들 세특 잘 써준다는 말을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지금 2015년 고1 같은 경우는 전체 1등급 기준이 4%대에서 10%로 확장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숫자가 1등급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도 내신에서도 1등급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네들이 특이점을 갖기 위해서 세특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그 세특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아리 활동의 세특보다 더 압도적인 게 뭐가 있냐면 너네들이 수행평가. 제가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고1이든 고2든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방탄조끼의 역할을 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수행평가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과학 수행평가 예를 들어볼까요? 과제물을 써서 내고 그 안에서 평가받는 수준인데, 만점을 받기 쉬운 게 수행평가일까요? 지필평가일까요? 그렇죠. 수행평가가 만점을 받는데 고1로 갈수록 수행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필평가를 좀 못 보더라도 수행평가가 커버를 쳐주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수행평가 기간인 지금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행평가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생명에서 호르몬이 나왔어요. 그러면 호르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보고서를 쓰라 그랬어. 그러면 도파민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게 현재 사회 문제로 어떤 게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교과에 관련돼서 알아본 게 중요한 거지. 니네가 동아리 활동,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 동아리 활동 해가지고 거기서 선배들하고 찍고 까불고 있는 게 몇 줄이나 기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앞전에 얘기했던 게 세특에 더 많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슬슬 올해 이제 일부 대학교에서 또 내신을 정시에서도 포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수능에서의 분별력보다는 학생부의 특이한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성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그냥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올 1등급이 나오고 이제 고1 때까지는 자기 목표가 없었대요. 근데 고2가 돼서 의대라는 꿈을 갖기 시작하면서 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리고 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뭐 문학이나 이런 데서 허준의 일대기를 읽고 아 나는 의학으로서의 어떤 꿈을 키웠다라는 내용의 독서록 같은 걸 막 집어넣습니다. 자, 이걸 대학교에서 또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아, 얘가 고2 때는 성적이 그저 그랬는데 고2 때 얘 보니까 성적이 좀 나오니까 의대로 꿈을 가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뭐 생명공학이나 화학을 정말 좋아했다면 수행평가에서 예를 들어 나왔던 도파민의 분비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아니면은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행평가 라인에 굉장히 이쁘게 채워놔서 그게 선생님 눈에 굉장히 이쁘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전공자가 또는 그 과목 선생님이 그 과목에 대해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특기 사항도 거기에 정말로 이쁘게 적혀 있겠죠.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독서록이나 국어에서 뭐 그런 걸 읽고 넣었다. 또는 동아리 활동도 그런 거 위주로
또는 전혀 교과하고 상관없는 분야를 막 써서 넣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대학교 입장에선 얘는 그냥 후발로 생기부를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짜낸 거구나 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잡다구리한 행동보다는 뭐냐면 동아리 활동 따위보다는 어디에 집중하시는 게 맞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에 집중하고 교과 내용의 심도를 깊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동아리 활동이 무조건 또 2개 해야 된다는 애들이 있는데 동아리 활동은 필수로 1가지만 하면 됩니다. 동아리 명만 기입이 돼요. 자세한 세팅 내용은 동아리에서 협동이나 활동에 관련된 내용만 기입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학생부에 이제 공개되는 내용 중에 수행평가가 뭐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들이 다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얘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까지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의 관심 분야와 또는 두루두루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이 학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고심을 하고 고뇌를 하고 준비를 했는가를 그 세특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추루를 탐하는 고양이나 아니면은 개밥 앞에서 발발 뛰는 강아지 마냥 그렇게 동아리 활동 재밌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환장해서 뛰어다니지 마시고요. 지금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에만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 너네들 도파민 분비되는 뭔가 흥미에만 집착하시면 결국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진정한 동아리 활동은 대학교 동아리입니다.